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데요.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 오시면서 오늘의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중력과 끈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집중력과 끈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6시쯤 되면은 어린이 프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쭉 보다가 TV 보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한 9시 정도 되면은 뉴스 보신다고 네. TV를 이제 장악을 하십니다. 뉴스 끝나면 또 드라마를 또 어머니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9시 이후부터는 TV를 안 봐요. 저 때는 그냥 방에서 그냥 뭐 책 보든 만화책 보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있죠. 아무데나 컴퓨터 있죠. 그러니까 좀 집중력하고 끈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6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 실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중학교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학습 습관, 집중력과 끈기가 습관화되어 있어야지 이제 경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6학년 때 반드시 그걸 습관화시키고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고민이 굉장히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고민이 정말 해결 가능한지 오늘의 주인공부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안일을 하는 엄마. 어느 가정집과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TV를 보고 있는 아빠까지. 아니,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포스로 야구 중계를 시청하는 주인공이었네요. 야구 삼매경에 빠진 초등학교 6학년 박준원 군을 소개합니다. 평소에도 야구 사랑이 남다르다는 준원이. 드라마도 예능도 아닌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취미라는데요. 그 이유는 준원이의 꿈이 바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이기 때문입니다. 박준아, 들어 숙제. 조금만 더. 안 돼, TV 꺼. 조금만 더. 아, 진짜 중요할 때야. 거든 맨날 다 중요하거든. 빨리 들어가 숙제. 알았어. 결국 마지못해 들어가는 준원이. 엄마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가 수학 점수는 잘 나오는 편인데요. 너무 학습 태도가 끈기도 없고 좀 산만한 편이라서요. 중학교 갔을 때 애들이 지금 이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얘가 지금 이 성적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결국 공부를 하러 들어온 준원이. 요즘 준원이는 수학학원을 다니며 6학년 2학기 과정을 선행하는 중입니다. 문제를 푸는 표정에서 수학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부하다 말고 뒤를 보는 준원이. 아, 동생이 들어왔네요. 한나야, 서진이 왔어? 응. 어라, 준원아. 그런데 공부는 그만하는 거니? 동생과 놀아주느라 정신없는 모습. 이미 준원이에게 수학 공부는 저 멀리 가버린 것 같네요. 너무 주변 이런 환경 이런 거 너무 휘둘리는 스타일이라서 동생이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친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애가 그냥 온 정신이 이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동생이 예쁘다는 준원이. 뭐해? 어? 뭐해? 서진이가 공부하자. 애랑 왜 놀아? 서진이가 들어왔다고. 서진이가 와도 숙제 다 하고 놀아야지. 빨리 와. 가자. 빨리 해. 알았어. 가자. 그래. 빨리 해. 숙제하다 딴짓하지 말고. 요즘 준원이가 공부하는 단어는 바로 분수의 연산. 3학년부터 개념을 익히기 시작하는 분수. 6학년 때는 분수의 나눗셈까지 사칙 연산을 모두 배우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분수의 나눗셈은 많은 초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준원이 역시 분수의 나눗셈을 특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아이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네요. 준원이가 분수의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산할 것도 복잡했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들고 역수로 하는 거가 뭐 외우긴 외우는데 그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좀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엄마. 왜? 엄마 나 이거 좀 어려워요. 7번 문제가.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평소에는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지만 엄마 역시 준원이에게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500 나누기 8과 3분의 1초지. 그럼 분수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네. 가분수. 가분수가. 가분수를 만들어야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역수. 나누기라면 역수가 되잖아. 역수. 역수가 되지. 그럼 이게 곱하기로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60. 그럼 10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렸니? 10분. 36,000m지. 36km. 어딨어? 4번. 맞지? 신기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분수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그게 귀찮아하는 건지 어려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조금 더 생각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준원이가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 수학 공부를 끝낸 준원이가 향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컴퓨터 방인데요. 아하, 다른 공부를 하려나 보네요. 준원아. 네? 갑자기 컴퓨터는 왜 켜? 혹시 인강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게임하려고. 그러면 공부는 다 한 거야? 공부는 전 학교 숙제랑 학원 숙제만 하고 숙제는 지금 다 끝냈어요. 숙제를 다 했으니 게임을 해도 된다는 준원이. 숙제가 공부의 전부는 아닐 텐데 말이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도 준원이의 관심은 오로지 게임. 결국 엄마가 나섰습니다. 공부를 게임처럼 좀 해봐봐. 그 게임에 쏟는 그 집중력을 공부에 좀 쏟으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따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이 학원에서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하면 풀면은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준원이.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준원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엄마.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준원이를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굉장히 극명하게 그게 보였죠? 야구 볼 때는 눈이 바짝바짝 하다가 공부할 때 되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눈이 막 자꾸 뒤를 돌아가니까. 뭐 집중력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할 뿐이에요. 네. 원래 그 바람둥이들도 좋은 지적이에요. 여러 여자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네. 집중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몇 배가 뛰어난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수학, 제가 이제 거의 반 전문가로서 애기하고 그다음에 준원이하고 좀 떨어뜨려 놔서 생활을 하면 어떨까. 방을 좀 따로 쓰던가 좀 안 어울리게 엄마께서 좀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준원이가 동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도 안 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는 게 바로 동생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려면 주변에 등을 꺼야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얘한테는 공부 환경을 어머니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집에서 이게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면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충분히 공부하고 오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집에서는 편하게 놀게 차라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 네네. 도저히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 왔다 하면 동생은 엄마가 공부할 동안 꼭 안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컴퓨터 방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네.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리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아이의 끈기나 집중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할 때는 굉장히 열중해서 풀거든요. 다만 동기가 안 좋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습관이 너무 안 좋고
안 좋은 환경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중력으로는 그런 거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해줘야 될 거는 정말 이 아이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유혹이 많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거를 네.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준원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6학년 2학기 과정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수학 시험을 성적을 보면은 90점대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조금씩 잘하니까 요걸 믿고 그러는지 집에 와서 공부하는 수준을 보면 한 20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학습량이 좀 적은 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적 시간은 분명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는 절대적 시간도 중요한데 학습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대로 하되 약간 어려운 문제집도 한 권 더 구해서 한 문제를 하더라도 20분, 30분 안 풀린다면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이걸 하는 시간 따로 그 학습 수학 네. 익힘책이라든지 학원 과제 하는 시간 따로 20분 정도 해서 그동안 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6학년 수학에서도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20분 만에 끝나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요거보다 약간 좀 수준 높은 문제집을 하나 구해서 하루에 하나라도 잘 정말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준원이가 이미 우리의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식의 인터뷰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뭐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내가 할 건 다 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약간 이제 꼼수가 필요합니다. 꼼수가 필요한데 제가 또 꼼수 전문가로서 알려드리자면 20분만 하니까 예. 제가 이제 집에 알람 시계가 3개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까 봐 행사 같은 거 오전 일찍 있으면 네. 혹시 몰라서 시계를 3개를 켜고 다니거든요. 하는데 하나가 건전 지가 조금 오래되면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늦어지죠.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우리 준원이 방에 있는 그 시계의 배터리를 좀 약이 간당간당한 걸로 2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맞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편법을 쓰셔야 된다. 그거 정말 괜찮네요. 근데 우리 집에 그렇게 바꿀까 봐요. 네. 나 혼날 줄 알았더니 지금 맞장구 치고 계신 거죠?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20분을 공부해도 준원이한테 아주 중요한 건 이 할당량을 정하는 데 있어요. 이 할당량이라는 게 양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일정 시간 동안 했고 그 활동을 끝냈기 때문에 너 다 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라 이 할당량 안에 양뿐만 아니라 질을 넣어줘야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잦은 실수를 하고 있고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수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 문제에서 5번, 6번, 7번은 그 관련된 문제니까 반드시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그 부분을 찝어주고서 할당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준원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보니까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좀 어려워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틀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해결책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원이는 지금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이렇게 우수한 성적의 아이지만 가장 조금 힘들어하는 게 지금 그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그리고 역수 부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간단하게 덧셈, 뺄셈을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그 역수화 시켜서 분수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연습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기차처럼 긴 문제가 됐을 때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내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크게 큰 규모로 나한테 다가와도 자신감을 잃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쪼개서 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6학년이고요. 이제 곧 정말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놓쳤던 문제들은 지금부터 빨리 좀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고 괜찮은 편인데 단기 기억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집중력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습 유형을 보니까 행동 탐구 이상형에다가 만족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찾는데 학교 성적도 중간, 인지 능력도 중간 상 정도.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그렇죠? 나보다 못하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학습 시간을 늘리지 않는데 수학 성취도 결과도 보면
현행이든 후행이든 전체도 역시 중상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학교를 가게 되면 평균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는 80점, 70점대 성적이 나올 겁니다. 평균이 떨어지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이 점수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지만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아이의 동기나 습관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풀이를 보시면서 좀 부족한 점들이 눈에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8번을 봤는데 네. 이 계산을 이 가로 쪽으로 나누라고 했고요. 네. 세로 쪽은 이제 숫자들끼리 곱하라고 했는데 역시 분수와 관련된 분수 거네요. 계산에서 5분의 4 곱하기 7분의 4를 해야 할 것을 5분의 4 곱하기 4분의 7을 곱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 네네.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보고 이제 다른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못했다는 건 역시 뭐 이런 문제 집중력, 문제 주의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문제에서. 그리고 17번을 보면 역시 또 계산식까지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인 과정에서 뺄셈을 틀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그리고 주의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실수들을 어떤 목록을 좀 작성해 보면 정말 이런 뺄셈도 틀리네.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뭘 자주 실수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개선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9번 문제 같은 경우 네 자릿수의 자연수를 몇 개 만들지 알아보고 거기서 짝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서 그 네. 짝수의 비율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문제였어요. 근데 네 자릿수의 자연수의 개수도 잘 찾았고 짝수인 수도 잘 찾았어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잘 찾았는데 이거를 곱하기 그 백분율을 할 때 거기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다 알고 너무 있는데 아깝네요. 그게 틀려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28번 문제를 봤는데 28번 문제는 이제 도로공사의 그 안전콘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8개 세워놓고 안전콘과 안전콘 사이에 하나의 길이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8개가 뿅뿅뿅뿅 되어 있으면 그 거리가 7개여야 되는데 8개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 이거구나 요것만 했으면 됐네 네. 요것만 했으면 맞췄네 하고 가볍게 넘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습관하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처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가 집에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엄마들이 수학을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준원이 어머님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는 만큼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것 외에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기부여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동기도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같이 부여받게 돼 있어요. 네. 많은 엄마들이 집이 굉장히 좋은 공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도 있고 뭐 게임도 그렇죠.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거를 어른들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본받을 만한 친구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돼 있는 친구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 하다못해 걔네 집, 그러면 그 친구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학원이라면 학원, 공부방이나 공부방.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제대로 돼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더 많이 시켜서 상향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말했을 때 안 들으면 네. 담임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이 아이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준원이를 위해서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학을 귀찮아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집중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야구에 흠뻑 빠져 있어요. 이 친구가 TV로 야구 중계도 보고 또 이제 컴퓨터도 야구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야구를 하세요. 그래서 실컷 1시간, 2시간 정도 볼도 치고 배트 연습도 하고 한껏 체력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친구는 끈기나 이거 자체가 부족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주면 돼요. 그것을 저는 가장 좋은 소재가 야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야구 속에도 수학이 녹아가 그렇죠. 있잖아요. 타율을 계산한다든지 선수의 위치 배치라든지 뭐 공의 각도라든지 힘의 조절이라든지 수학
수학과 야구를 이용한 수학 동화를 짓는 거죠. 그래서 타율 계산을 하면서 쭉쭉쭉 짓고 또 꿈이 야구 중계 아나운서라잖아요. 가족들 예. 앞에서 읽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다이얼 계산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박수 치고 뭐 이러면서 야구와 수학의 흥미를 응용한 활동들을 좀 넣어주면 2시간, 3시간씩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아, 주연이보다도 저도 들어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게임에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푸는 이 수학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가 이 문제집을 다 풀면 공주를 구할 수 있다. 과연 이 첫 번째 관문 너가 통과할 수 있을까? 문제 풀고 나면 하하하 대단하구만. 과연 두 번째 문제는 1번보다 네. 쉽지 않을 걸? 그럼 또 풀어. 이렇게 문제집이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하고 적용이 돼가지고. 네. 진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동기부여 되네요.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공주도 구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엄마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런 문제집을 어디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만약에 높였다 한다면 준원이한테 좀 맞을 수 있는 학습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학년 준원이를 위한 수학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약점 보완입니다. 준원군, 지금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학교나 학원에서의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준원군은 조건을 빠뜨린다거나 분수의 혼합 계산에서 아주 약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공부 환경입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만 환경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만족형에다가 지금 스스로 습관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만남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친척 형이라든지 혹은 아는 사람 중에 준원이가 원하는 어떤 직업 혹은 대학을 가진 선배 혹은 친척을 만나게 해준다면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은 동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나요?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야구공입니다. 오, 네. 예. 왜 야구공이냐면 이 또 준원이의 또 꿈이 그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야구에 관련된 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로버트 캠프 어데어 교수가 쓴 야구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이 투수가 던진 공이 이 포수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시간이 0.4초라고 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 타자는 그 짧은 시간에 이 공을 쳐서 안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인데 이 야구공을 볼 때마다 집중력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집중력으로 수학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준원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수학과 좀 접목을 해서 아이가 수학은 흥미로운 과목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량도 늘어나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수준도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을 좀 적응할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해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수학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